네,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인근 해안섬에서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공사를 진행한 것이 포착됐습니다. 북한의 주요 미사일 기지가 있는 곳이어서 미사일 발사용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자세한 내용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 왕선택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동창리 인근 섬에서 대규모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네. 이 동창리라는 곳이 북한의 주요 미사일 기지가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장거리 로켓 발사 기지 이렇게 네. 말하는 게 이제 좀 더 정확하겠는데요. 예. 물론 그것이 이제 미사일 기술에 똑같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흔히 미사일 기지라고도 합니다만 장거리 로켓 발사 기지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미사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중에 좀 큰 거는 한 15m 정도 길이가 그 정도 되는데 장거리 로켓은 30m짜리입니다. 굉장히 네. 큽니다. 그래서 고정식 발사대에다 놓고 장기간의 준비를 거쳐서 하는 것인데 그래도 역시 북한의 주요한 군사 기지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는요. 북한의 심포조선소에서 새로운 활동이 포착이 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단 그래픽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심포조선소에서 새로운 활동이 포착됐고요. 시험 발사대에서 크레인 작업, 진입로 인근에는 13m 길이의 트럭이 확인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신포는 SLBM, 그러니까 잠수함 발사 미사일을 발사를 했던 곳이죠. 그럼요. 예, 신포는 조선소가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SLBM, 우리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미국,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기지가 있는 곳이에요. 네. 그리고 작년에도 거기서 SLBM을 발사했고 예. 금년에도 SLBM을 개량한 북한이 자랑한 북극성 2형이라고 하는 이 미사일을 발사한 그 곳이 바로 신포거든요. 네. 신포 조선소에서 이런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앞서 동창리 인근의 섬에서 일대 시설을 신설하는 네. 그런 모습과 연관 지어 봤을 때 북한이 지금 나타난 이것만 가지고 이것이 미사일을 추가 발사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발사대를 정비하기 위한 것인지 네. 그건 현재로서는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북한이 미사일과 연관된 움직임을 계속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예. 국제사회의 그 어떤 압박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북한이 누차 언급했듯이 또 한성열이가 매주 매월 계속 할 것이다 네. 라고 얘기했던 것과 같이 그런 것들을 위한 움직임일 수 있고 특히 신포 같은 경우는 새로운 잠수함, 다시 말하면 그동안 북한이 2,000톤급 잠수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거기는 이제 이 SLBM을 소수밖에 실을 수가 없기 때문에 3발 정도를 실을 수 있는 3,000톤급 이 잠수함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포착이 된 바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신포에서의 움직임은 예. 우리로서는 매우 이 주목하고 또 대비해야 할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남포에 있는 미사일 공장도 현대화 움직임이 있다. 풍계리 핵실험장에서도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꾸준한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의도가 뭘까요? 북한의 의도는 사실은 최근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발언 중에는 태영호 전 북한 연극공사 네. 그분의 말씀이 가장 정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분이 작년과 올해에 걸쳐서 계속 하시는 말씀은 예. 북한의 의도는 올해 중반 이후부터 내년까지 핵과 미사일에 관한 자기들의 목표를 완전히 달성을 하고 네. 그 상태 속에서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결판을 내겠다. 라고 하는 것이 최근의 북한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네. 가장 정확한 관찰 결과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올해 말까지는 핵무기, 다시 말해서 소형화, 다종화, 경량화된 1톤 미만으로 경량화된 이 핵탄두를 만들어서 미국까지 도달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에 올려놓고 네. 발사할 수 있는, 그래서 실전에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는 것이 북한의 기술적인 차원에서의 목표가 되고 그런 걸 막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기술이 있다는 것을 과시를 하고 네.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미국과 협상을 해서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는 이런 것이 북한 입장에서 가장 원하는 그런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일본이 또 북핵 위협에 대비할 목적으로 미국산 순항미사일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좀 전해주시죠. 예,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기종을 도입하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네. 어쨌든 순항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은 탄도 미사일과 수상 미사일이 있는데 탄도 미사일은 원거리를 빠른 네. 속도로 날려보내기 위해서 탄도라고 하는 원리로 발사하는 네. 그런 이제 미사일을 우리가 탄도 미사일이라고 얘기하고 북한이 지금 주로 개발하고 있는 것들이 거의 다 탄도 미사일입니다. 네. 그런데 순항 미사일은 굉장히 정확합니다. 탄도를 그리면서 날아가는 게 아니라 직선으로 쭉 날아가서 유도해가지고 원하는 목표에 정확하게 타격하는 것이 탄도미사일인데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귀에 익은 미사일 토마호크라고 하는 것도 네. 바로 순항미사일입니다.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는 북한이 끊임없이 노동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일본에 있는 주일 미군 기지라든지 일본을 타격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본으로서는 그러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억제하고 만약에 도발한다면 응징하기 위한 그런 정확도 높은 미사일을 추가 도입하려고 하는 억제력을 높이기 위한 응징 예. 역량을 높이기 위한 그런 시도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지요. 자, 이런 가운데 미국 트럼프 정부가 북한의 체제 보장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관련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We've been clear to them this is not about regime change. This is not about regime collapse. This is not about an accelerated reunification of the peninsula. This is not about us looking for an excuse to come north of the 38th parallel. 네, 체제 보장은 하지만 단 비핵화일 때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또 틸러슨 장관 이런 분들의 최근의 말씀을 들어보면 한편으로는 북한을 공격할 것처럼 굉장히 강한 네. 발언을 내놓고 예. 다른 한편으로 지금 방금 본 그런 체제 보장이라든가 이런 얘기들을 막 하고 있는데 굉장히 모순처럼 보이거든요. 예. 그렇지만은 사실은 이런 것들은 최대의 압박과 관여라고 하는 그 새로 만든 대북 정책 기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편으로는 북한을 굉장히 압박을 해서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협박을 하면서 대신 비핵화를 하면 이런 거를 해주겠다. 예. 해서 밀고 땡기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비핵화를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유인책이죠. 비핵화를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제 중국이 말하자면 이제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은 미국이 공격을 할까봐 무서워서 네. 핵무기를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이 공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시켜준다면 중국이 북한을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응해서 중국의 중재 노력에 호응을 해서 미국도 미국이 북한을 침략하려는 의도가 없다. 이런 부분을 좀 더 강조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의 또한 전략. 기자 예. 말씀을 조금만 보완해드리면 예.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미국의 목표는 김정은 정권을 교체하는 레짐 체인지가 아니고 김정은을 비핵화의 자리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네. 우리의 목표는 분명하다. 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북한은 핵을 내려놓으면 정권이 무너진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핵을 내려놓는다 해도 우리가 정권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네. 그 걱정하지 말고 비핵화의 자리로 나와라. 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예, 이 체제 보장 카드도 그렇고요. 앞서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은 영리하다라면서 추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네. 대화 국면에 나오게 하려는 의도일 걸까요? 그런 것도 일부 있을 겁니다. 예.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발언은 6월 6일과 6월 7일 있었던 미중 정상회담. 네. 그 정상회담 이벤트 이전과 그 이후가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어허. 그 이전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대한 인식은 네. 제가 볼 때는 좀 수준이 낮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진핑 주석과 이틀 동안 깊은 대화를 나눈 뒤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굉장히 정제되고 절제되고 스스로 한반도 문제가 복잡하다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말을 하는 것과 그전과는 다르죠. 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2015년 말에 똑같은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김정은은 나이 어렸을 때 국가를 이어받고도 그거를 잘 처리했다. 예. 영리한 거 아니냐 네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때는 그야말로 한반도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고 어떤 이제 개인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요. 네. 지금 한 발언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화로 이끌어내기 위한 유화책 그런 차원에서 발언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트럼프는 김정은을 추켜 세우면서 대화 국면으로 이끌어내는 동시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어린 나이에 권력을 잡았다 영리한 녀석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고요. 또 적절한 시기가 되면 김정은과 영광스럽게 만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두고 미국 언론들이 일제히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네. 보시는지요? 예,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저렇게 말을 자꾸 바꾸고 또 어떻게 보면 말을 실수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또 참 못 들은 그런 말을 또 해명하고 주워 담고 하는 그런 형태가 언론에게는 상당히 그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미치광이와 영리한 녀석이라고 하는 건 전혀 다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미치광이는 판단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이고 영리하다는 표현은 자기는 과거 그런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김정은이 미국의 입장, 중국의 입장, 또 북한이 처한 상황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현명한 선택을 하리라고 기대한다라고 네. 하는 기대가 담겨져 있는 표현일 수 있고 또 영광스럽게 만나 대화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김정은 당신이 영리한 선택을 해서 대화 나오면 당신에게 영광이 돌아갈 것이다. 이런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을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예. 어쨌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목적은 김정은의 잘못된 생각을 바꾸고 비핵화의 자리에 나와서 그렇게 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그런 판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지금 미국의 목적이고 현재 모든 움직임들이 그걸로 귀결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따라서 나타나는 말, 표현 이런 걸 가지고선 자꾸 이렇게 저렇게 판단을 하거나 할 필요는 전 너무 아하. 과민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동해에서는 이 한미 해군의 연합훈련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칼빈슨함 훈련 모습이 공개가 됐는데요. 언론 자료나 브리핑이 아닌 SNS 방식이었습니다. 네. 이것 또한 북한에 보내는 강력한 경고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이 아주 무시무시한 무기들, 이제 항공모함이라든가 핵 추진 잠수함이라든가 예. 아니면은 117 같은 F-35 같은 아주 무서운 무기들을 한반도로 배치를 시킬 때 네. 그런 것들을 훈련을 하면서 대개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공개할 때는 반드시 북한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을 때 네.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도 당연히 그런 일환이라고 이제 봐야 되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한국 정부에 대해서 네. 미국이 최선을 다해서 한국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아하. 이런 것들을 보내는 메시지도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노골적으로 말을 하면 한국에 대한 청구서를 아하. 나중에 예. 이제 지불을 요구할 때 예전에 우리가 항공모함 보내서 보호를 해줬다. 이런 것을 과시할 때 네.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경우 이렇게 그 엄청난 전략 자산을 운용하는 사실 자체를 공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떤 때는요, 한국과 북한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미국 국내 유권자들을 위한 메시지 전달할 때 이런 것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그야말로 미국의 군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위용 있게 용감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강조할 필요가 있을 때 예.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는 홍보 전략을 이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볼 때 이번에는 세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지 않았나 예.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이제 SNS 방식을 썼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언론 자료나 네. 브리핑이 아닌 SNS 방식을 썼다고 하는 점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북한에 대한 압박,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확인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용을 하지만 중국이나 러시아가 미국의 이런 군사적인 이 활동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하. 하이키, 높은 수준의 홍보보다는 로우키로 하되 목적은 달성하고자 예. 하는 그런 의지가 혹시 담겨져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국 하원이 새로운 대북 제재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한마디로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시키겠다라는 걸로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미 하원에는 에드로이스 의원을 비롯해서 네. 북한 문제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사실 올해뿐만이 아니라 작년 아니라 5년 전, 10년 전부터 북한 문제에서 미 의회가 적극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네. 그랬는데 사실 지난해 초까지는 미 행정부의 어떤 유보적인 태도라든가 어떤 협상을 중시하는 태도 때문에 그런 노력들이
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작년 초부터는 미 행정부에서도 중국이라든가 북한이라든가 한국의 입장을 고려하기보다는 네. 어떤 전체적인 국제사회의 총체적인 분위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 중심의 압박 중심의 정책을 동원하는 것에서 말리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 그 다음부터 이제 에드로이스 의원이 주장하는 북한에 대한 최강의 제재와 압박을 요구하는 법안들이 많이 통과됐습니다. 어허. 그 중에 하나인데 작년 초에도 사실 거의 동일한 법이 통과가 됐어요. 네. 됐는데 효과가 거의 없었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그동안 지난 1년 사이에 이게 최강의 제재라고 했는데도 잘 안 됐다.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다시 한번 한 것입니다. 그래서 취지 자체는 뭐 충분히 이해하고 하는데 효과를 거둘지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대책이 나올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게 실효성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또 중국의 협조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작년에 나왔던 법안에 비해서 이번에 법안은 북한의 그 원유 수출을 제한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전방위적인 자금줄을 압박하기 위한 아주 강도 높은 조치가 마련이 되는데 이건 뭐냐면 유엔 안보리에서 2270호, 2321호 두 가지 초강수 대북 결의안이 나왔지만 이것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러나 미국이 제재 법안으로 이걸 뒷받침해주면 중국을 비롯해서 국제사회가 미국의 요구를 거절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안보리 결의의 수준을 최강으로 높이고요. 특히 중국으로 하여금 머뭇거리지 않고 미국의 요구대로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한 그런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고요. 네. 틸러슨이 그런 언급을 했지요. 미국이 가지고 있는 대북 제재 강도의 25%만 지금 돼 있고 수순으로 보면 한 65%다. 남은 과정이 굉장히 많다. 예. 그러니 모든 선택은 김정은 당신에게 달려 있다. 당신이 제대로 하면 나머지는 유보될 수도 있는 네. 것이고 제대로 안 하고 계속 엉뚱한 짓을 하면 나머지가 다 발효가 되면 결국은 김정은은 핵을 안고 망할 것인가, 핵을 내려놓고 생존할 것인가, 둘 중에 영리한 방안을 선택을 해라. 네. 이걸 지금 미국에서 초당적으로 의회가 했고, 의회는 정부가 트럼프 정부가 하고 있는 최고의 압박과 관여라고 하는 이 정책을 입법으로 뒷받침해주는 네, 네. 이런 상황이라고 지금 볼 수 있지요. 저희가 앞서 리포트로도 보내드렸는데 미국의 압박 속에 북중 관계가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북한과 중국이 각자 관영 매체를 통해서 서로 비난을 쏟아냈는데요. 자, 북한 입장 먼저 보시죠. 북중 관계의 붉은 선, 그 레드 라인을 중국이 서심없이 넘어서고 있다라고 했고요. 중국은 김일성 때문에 6.25 전쟁이 발발했고 수십만 중국군이 죽었다고 밝혔습니다. 자, 특히 북한이 가장 우상화하는 김일성까지 중국이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북중 상황 어떻게 진단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북중 상황 위험한 게 틀림없는데 북한과 중국의 교류 한 90년, 80년, 90년 됐습니다.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 북한과 중국이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이 좀 몇 번 있었는데 최악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한 7번, 8번 정도 있었던 네. 것 같습니다. 그 상황과 비교해서 지금의 상황은 어떠냐? 아직 거기까지 안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북한이 중국을 비난하긴 했지만 어떤 그 개인 필명이라고 하는 약간 간접적인 화법을 동원하고 있고 네. 그 수위라고 하는 것도 최근에 나온 몇 년 동안 나온 것과 비교해서 아주 최악은 아닙니다. 중국을 거명했다는 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고 내용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 중국 쪽에서 북한을 공격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중국의 어떤 공식적 매체라고 보기는 약간 어려운 네. 약간 한 칸 물러서 있는 매체를 활용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전히 북한과 중국 간에 내밀하게 물밑으로 서로 기싸움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네. 기싸움의 결과가 아직 안 났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뭐 며칠 안에 빠르면 며칠 안에 늦어도 한 달, 두 달 안에는 북한과 중국의 엄청난 기싸움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잘못되면 최악의 상태로 갈 겁니다. 어허. 지금 1930년대 민생당 사건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고 예. 1950년에 팽덕회하고 김일성하고 싸운 일도 있었고 1956년에 8월 종파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북한과 중국이 거의 뭐 완벽한 충돌을 하는 상황까지 갔고 문혁 때는 중국의 그 홍위병들이 평양에 찾아와서 김일성을 욕까지 했어요. 그리고 1992년 한중수교 때는 네. 거의 국교 단절 상태까지 갔습니다. 어허. 그때는 뭐 지금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난 네. 악화 상황이었고 가장 최근에는 2009년이 최악이었습니다.
2009년에 제2차 북핵 실험하고 나서 예. 중국이 북한을 제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강한 네. 제재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북한이 화를 안 풀어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그 이후에 이 정도 되면은 거기까지는 안 가는데 지금 내밀하게 북한과 중국의 기싸움이 안 풀리면은 지금 말씀드린 몇 가지 역사적인 사례와 비교가 되는 그 역대급 악화 사건으로 갈 수 있습니다. 네. 자, 북중 관계가 좋지 않은 건 현재 분명해 보이는데 한미 정보기관이 대북 테러를 모의했다. 이렇게 북한 국가보위성이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자, 그래픽 나가고 있는데요. 미 중앙정보국 CIA 국정원이 우리 최고 수뇌부를 상대로 생화학물질 테러를 시도했고 범죄 일당을 적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보위성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죠? 보위성은 우리로 말하면은 국정원과 같은 국정원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그 유사한 정보기관이면서 공안기관인데 북한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최근에 김원홍이라고 하는 인물이 예. 이제 좌천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나온 이 보도를 보면 북한이 지난 2월입니까? 김정남을 독살했잖아요. 네. 그리고 미국 하원이 이번에 대북 제재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그걸 정부에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며칠입니까? 90일인가요? 정부가 결정해서 그 결과를 의회에 알려주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김정남 독살 사건 이후에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제정하기 위한 2008년에 북한을 해제해 줬는데 과거에 그 칼 858기 폭파 사건 때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을 한 이후에 거의 20년 만에 이제 이거 10년이군요. 그걸 해제해 줬다가 예. 이번에 다시 재지정 움직임이 있거든요. 지금 북한의 이 표현은 보면 결국 미국의 테러 지원국 재지정을 염두에 두고 예. 우리가 그런 게 아니라 미국과 한국이 테러 국가다. 우리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할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어떻게 보면 이 근거 없는 이 선전전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구체적인 증거도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과거에 이런 식으로 선동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걸 염두에 둔 것인데 그만큼 북한이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되는 것을 대단히 불편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북한이 제재를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 왕선택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